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전이죠. 네, 대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대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인데요.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역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브리핑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119338번에 해당되는 호텔이죠. 사용 승인일 1997년 1월 17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한번 보실까요? 대지 면적 529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160평이죠. 연면적, 건축물의 면적은 1660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시면 502평이 되겠습니다. 매가 현재 47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현재 융자 23억인데요. 최대 융자는 37억까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실인수가 37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월 매출 매달 평균 8,500만원씩 현재 시점입니다. 8,500만원씩 이렇게 꾸준히 이루고 있는 호텔이고요. 객실수 40개, 주차 대수 25대. 주차 대수를 한번 보시면 대지 면적의 약 10%가 주차 대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차 대수는 이렇게 하면 16대 정도 되겠는데 보니까 한 9대 정도 더 많이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소유자께서 주차장을 임차로 빌려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96만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647만 9,339원에 해당되는 대전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은 어떻습니까?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완료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께서 언제 리모델링을 하셨느냐 한번 봐야 되겠죠. 2020년이죠. 작년입니다. 2020년 작년에 얼마를 투자하셨냐면은 10억. 10억을 투자하셔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요. 외관은 기본이고요. 내부 시설도 전체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객실, 그 다음에 욕실, 그 다음에 복도, 1층에 프런트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완료하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하신 게 배관도 다 손을 다 보셨고요. 교체를 다 하셨고, 그 다음에 보일러도 신규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배관 중요하죠, 여러분? 배관을 교체하셨다.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요. 주차 대수가 25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께서는 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 중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차 대수가 한 10대 정도, 이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5대니까 10대, 여기에서 16대니까 26대 정도, 이렇게 딱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얼마를 사용료를 주고 있냐면, 연으로 1년에 1,200만원, 이렇게 사용료를 주고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시고 있고, 매일 주차 대수 한 10대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끊임없이 강조해 드리는 이 주차 문제, 그렇죠? 주차. 이 주차 문제 말이죠. 네. 특히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네, 역세권이죠. 역세권. 역세권은 네, 지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땅을 우리가 넓게 확보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 주차난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네. 역세권도 우리가 보시면 다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 상업지역 또는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상업지역도 구분이 되는데요. 이 상업지역의 용도 지역에서는 땅값이 가장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좀 많이 보유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에 대한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유자든지 말이죠. 저기 이제 국도변에 있는 나홀로 모텔 있죠. 네, 그런 모텔이 아닌 이상, 또는 국도변에 있는 1:1 드라이빙 무인텔, 그런 부인텔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자가 아닌 이상은 이 주차는 어떤 분에도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따라서 이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렇게 소유자처럼 임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땅이 있다면 어떻다? 조금 더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꼭 주차장 확보를 하셔라. 네, 이렇게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이쪽이 이제 A 호텔이고요. 네. 이쪽이 이제 B 호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네. 나대지. 네. 나대지가 뭡니까? 나대지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걸 바로 나대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대지가 있는데 이 A 호텔이 매매가 됐습니다. 네, 갑에서 네, 을로 매매가 됐어요. 근데 갑이 이 나대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해당 호텔처럼 건물 내부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에도 주차를 하시고, 여기 나대지 소유권자가 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병 소유의 나대지를 갑이 임차를 해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한 사용료를 주면서 말이죠. 네, 무상으로 주지는 않겠죠. 네, 일정한 사용료를 주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을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용료가 본인의 생각에는 좀 비싸게 보여요. 비싸게. 그래서 이거를 병이 우리가 이제 승계를 해주면 더더욱 좋다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오히려 을은 말이죠. 나는 이 땅을 사용하지 않겠다. 오히려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네, 그렇게 해서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여기 본인의 이 땅만 이제 1층에 필로트로 된 건축물 밑에 있는 1층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죠. B 호텔의 이제 소유권자가 월컨이 잘 됐다. 병에게 이제 쫓아갑니다. 네. 숨도 안 쉬고 뛰어갑니다. 네. 우리 병 대표님, 예전에 갑과 친분이 두터우셔서 갑에게 주차장을 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더 드릴 테니까 저에게 조금 임대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병을 데리고 바로 이제 부동산으로 데리고 가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병이 이 나대지를 이제 임차를 해서 말이죠. 이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네. 계약도 한 5년을 했어요. 네. 병이 성향이 좋아. 그래서 5년까지 이렇게 같은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을 해서 이제
B 호텔의 소유자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이제 우리 운영을 해보죠. 네, 운영을 해보니까 이 많이도 안 걸립니다. 딱 1개월만, 딱 한 달만 딱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죠. 누굽니까? 네. 호텔 황제가 딱 생각이 나죠. 언젠가 유튜브에서 호텔 황제가 끊임없이 주차장이 있으면 무조건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나의 착오로 인해서 이 주차장을 놓쳤구나. 네. 그럴 때는 이제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A 호텔의 기존에 이제 고객님, 단골 손님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주차장이 간판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A 호텔에서 B 호텔로. 네, 그러면 주차를 파킹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B 호텔로 가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차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는 대지 면적이 좀 적다면 이렇게 소유권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장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고객의 편리함을 더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고객의 편리함을 제공을 많이 해드린다면 자연스럽게 그 호텔 단골 손님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 드렸고요. 본 물건은 현재 매출이 말이죠. 8,500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카드 매출과 각종 소셜 매출을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호텔은 월 매출 8,500만원 중에서 카드와 소셜이 차지하는 매출은 한 7천만원 정도 되고요. 네, 7천만원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얼마겠습니까? 네, 현금 매출이 1,500만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께서 우리가 공식적인 매출이 있죠. 네, 이 매출은 충분히 확인해 드릴 수 있다. 증빙이 가능하다고 아주 자신있게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 매출과 소셜 매출이 높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매출이 많다는 거죠. 네, 취득 전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말씀 나온 김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또 제가 팁을 드릴게요. 취득 전, 취득 후. 이게 언제입니까? 잔금을 치르는 날부터 취득 후죠. 네, 점유하는 날 공식적으로. 네. 취득 전에 우리가 이제 자료를 증빙을 하게 되는데요. 증빙을 했을 때 소셜 매출과 카드 매출과 현 물건처럼 소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현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케이스죠. 네, 이 대전에 있는 호텔에 있는 이런 케이스의 이제 호텔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취득 전에 어떻습니까? 이제 똑같은 경우죠. 똑같은 경우라고 한번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는 장점이 뭡니까? 장점은 증빙이 가능하다.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 매출을 확인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우리가 호텔이다. 매출이 거의 뭐 7천만 원이 증빙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증빙이 가능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취득 전에는 이게 장점이죠. 증빙이 가능하다 이렇게 장점이 되는데 딱 취득을 하고 나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증빙이 가능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부담이 높다는 거예요. 세부담. 네.
각종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부담하는 세액 부담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취득 전에 말이죠. 매출을 확인해 봤더니 카드와 소셜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네. 현금 매출이 높습니다. 현금 매출이 높아요. 네.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러한 경우는 취득하기 전에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애독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예비 창업자인데요. 처음으로 창업하시는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증빙할 수 있는 매출이 적죠. 증빙할 수 있는 매출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불안합니다. 네. 매출이 8,500씩 나온다는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카드 매출과 소셜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오고 현금 매출이 7,000만 원이 나온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호텔은 없죠. 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도 이 정도 비율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증빙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호텔이에요. 네. 근데 영업은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증빙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해서 만약에 취득을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증빙할 수 있는 매출이 적다는 것은 현금 매출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금을 좀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럼으로써 세액 부담이 네,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쪽은 이제 상봉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는 말이죠. 호텔,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선 효과를 하나 좀 생각하셔야 돼요. 풍선 효과.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고요. 하나의 단점이 있으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 장점은 세 가지가 있고 단점은 단점이 없는 호텔이나 모텔은 없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 호텔을 여러분께서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시고 또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많이 습득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내가 이 단점은 가장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이 호텔의 단점을 내가 커버할 수 있다. 장점은 내가 더 승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물건을 이제 취득하시면 아주 좋은 호텔을 여러분께서 취득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조력자를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께서. 단점이 3개고 장점이 하나인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배, 3배의 노력을 더 하시더라도 이거를 3개의 하나로 다시 우리가 끼워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저도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저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저도 말이죠. 단점이 3개고 장점이 하나인 거를 장점이 3개고 단점이 하나인 걸로 우리가 변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하실 때 처음에 아주 어떠한 조력자를 만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완벽한 물건은 없다. 이 단점은 어느 호텔이나 모텔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점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취득을 하시느냐, 알고 취득을 하시느냐, 그 차이도 좀 크겠고요. 알고 취득을 한다면 우리가 운영하시면서 얼마든지 제거해 나가서 우리가 위험률을 좀 낮게 가져가시면서 보유할 수 있겠고요.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취득하시다 보면은 이 위험률을 우리가 조금 낮게 가지고 보유하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카드 매출, 소셜 매출, 현금 매출의 이런 비율도 중요하시겠고, 그 다음에 증빙이 되느냐, 얼마만큼 증빙이 되느냐,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또 효과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된다. 여기까지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호텔로 이제 다시 오셔서 말이죠. 네, 본 호텔이 여기가 이제 손님층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20대부터 말이죠. 네,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연인 손님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출장 손님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권 자체가 말이죠. 유흥 상권도 이렇게 손님도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비율로 조금 더 유리하게 갖고 가느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유자의 능력이겠죠. 네, 선택이겠고요. 이 비율을 뭐 완벽하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는 없겠지만 최상의 비율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연인 60%, 출장 30%, 유흥 10%. 이 비율이 아주 유리하고 합리적인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현재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연인 비율이 60%보다는 조금 더 초과되는 상태입니다. 초과되는 상태예요. 초과되는 상태라면 더 좋겠죠, 여러분. 네, 그런데 하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연령층 중에서 20대 고객의 연령이 20대 고객이 좀 상대적으로 더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연령층이 몇 세대라고 제가 강조해드렸죠. 가장 좋은 연령층 30대에서 40대죠. 30대에서 40대가 가장 우수한 연령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렇게 20대가 조금 많이 비율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 호텔 인근에 대학교도 이렇게 좀 형성되어 있고요. 20대들이 잘 가는 먹자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먹자 상권. 네, 그래서 아무래도 20대들이 대시를 좀 이용하는 비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숙박하는 비율도 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기준으로 우리가 대시를 우리가 평일 기준과 주말로 나누어서 한번 대실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실이 평일날은 한 30개 이상 현재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주말은 금토죠. 주말 대실 개수는 50개 이상 이렇게 현재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숙박은 어떻겠습니까? 숙박은 주말은 뭐 기본 빵이죠. 주말은 금토는 무조건 만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블은 과연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고. 왜냐면 우리 이제 고객님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더블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하겠죠, 개수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평일날 숙박이 과연 몇 개 정도 입시를 하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겠습니다. 대실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은 매출이 8,500이고 객실이 40개다. 그러면 평일날 거의 뭐 만실을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지금 뭐 현재 우리 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어느 한 호텔이든지 모텔이든지 평일날 숙박이 만실이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해당 호텔 같은 경우는 평일날 숙박의 점유율이, 회전율이 한 90%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 호텔의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지급액. 최대 융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7억이죠. 37억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신다면 이자율은 4.9%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8천. 그러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는 보시면은 1,510만 원이네요. 1,510만 원의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죠. 네.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네, 10억 투자하시죠? 네, 10억. 자기 자본 10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8,500만 원 중에서 매달 세후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315만 원입니다. 2,315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 수익률은 27.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8%.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이죠. 한 10년 정도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모텔을 처분하시고요. 처분하시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게 상담하신 그런 고객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경험이 풍부하신 고객님들 입장에서 제가 월 매출 8,500만 원 중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세후로 2,350만 원의 순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호텔 황제님 계산을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수익이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제가 운영한 경험으로서는 이 정도 수익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계산을 안 하시는가요? 라고 오히려 저에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처음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말이죠. 본 물건, 대전이죠. 네, 자기 자본 10억을 투자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우리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호텔 황제에게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